네,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미증시는 크레디트 스위스발 은행 여파에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 시장에도 우려감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전일 수급을 통해서 오늘 시장 흐름 미리 힌트 얻어보도록 하시죠. 먼저 코스피 매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전거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과 더불어서 윤석열 정부가 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소식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았는데요. 특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많이 담은 가운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면서 로봇 사업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LG전자 쪽으로도 외국인들이 담았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장 후반부로 갈수록 상승폭을 더 키워나갔는데요. 전거래일 주가는 5%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기아입니다. 최근 주가는 견조한 흐름 이어가는 가운데 전거래일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담으면서 주가는 4%대로 반등을 했습니다. 이어서 사마 알루미늄 쪽으로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전거래 2차 전지 섹터들이 강했던 가운데 사마 알루미늄 전거래일 상한가를 기록했네요. 밑으로는 리튬 관련주 금양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전거래일 강원 에너지의 자회사죠. 강원 이솔루션 관련한 리튬 모멘텀으로 리튬 관련주들이 강했던 가운데 금양 쪽으로도 외국인들이 담은 가운데 주가는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에서는 어떤 종목을 담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기관 쪽에서는 2차 전지 관련한 종목을 일단 많이 담았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LG 화학 쪽으로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전거래 국내 증시는 안도 랠리 속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수급이 들어온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들이 담은 종목 삼성전자 그리고 기아로도 수급이 들어왔고요. 밑으로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쪽에서 계속해서 최근 매도 물량을 추리하고 있는 종목이죠. 전거래 기관이 담은 가운데 주가는 반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한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외국인 쪽에서는 SK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부진 전망에 최근 주가는 하락하는 추세죠. 외국인 쪽에서도 SK 하이닉스를 많이 팔았습니다. 밑으로는 인터넷 플랫폼 대장주 두 종목입니다.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 쪽으로도 매도 물량을 추리한 가운데 이 두 종목 모두 다 전거래일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밑으로는 카메라 모듈 관련주 LG 이노텍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최근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 이어가고 있죠. 전거래일도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밑으로는 MLCC 관련주 삼성전기입니다. 전거래 외국인들을 팔면서 주가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네요. 이어서 기관 쪽에서의 매도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기관 쪽에서는 일단 SK이노베이션을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SK 온의 배터리 기대감에도 주가는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중인데요. 기관 쪽에서도 매도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이어서 LG노텍 그리고 SK하이닉스 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매도 물량이 출회됐고요. 최근 주가가 우하향하고 있는 두 종목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NC소프트 그리고 SK스퀘어 모두 다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을 출회했네요.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 특징주는 사마 알루미늄입니다. 최근 3개월간 횡보세를 이어오던 사마 알루미늄이 전거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전거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했던 가운데 수혜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롯데알루미늄발 미승인 납품 논란과 또 러시아발 원자재 무기화 우려감까지 더해지면서 전거래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SM을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하락했는데요. 최근 SM 주가는 11만 원 선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코프로 그룹주입니다.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4일 만에 시총이 5조 원가량 증가한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전거래일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다시 52조 신고가를 경신을 했네요. 이어서 폐배터리 관련주 성일하이텍입니다. 전거래일 주가는 7%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또 카나리아 바이오까지 외국인들이 담았습니다. 주가가 급락했던 카나리아 바이오는 하루 만에 다시 주가가 12% 급등하면서 최근 고점 부근에서 박스권 장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에서는 어떤 종목을 담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기관도 마찬가지로 일단 2차전지 관련주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에코프로, BM, LNF를 차례대로 담았고요. 밑으로는 오늘 무상증자 권리락이 예정된 종목이죠. HPSP, 전거래일 주가는 8%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밑으로는 폐배터리 관련주 성일하이텍 쪽으로도 기관이 담았고요. 또 보톡스 관련주 메디톡스로도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보톡스 미승인 판매 관련 기소 소식이 있던 가운데 주가는 11%대 강세로 마감을 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한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일단 첨보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첨보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부진 전망이 있는 가운데 최근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이죠. 전거래일도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밑으로는 반도체 관련주 제우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도체 세정 장비 기업이죠.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가는 하락하는 추세에서 전거래일은 반등의 흐름 이어갔습니다. 밑으로는 PNT입니다. PNT 같은 경우에는 700억 원가량의 2차전지 장비 공급 계약을 맺은 가운데 주가는 7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밑으로는 AD 테크놀로지도 전거래일 7거래일 만에 주가가 반등한 흐름 나타났고요. 카지노 관련주 파라다이스 쪽으로도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을 출했네요. 이어서 기관 쪽에서는 어떤 종목을 팔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기관 쪽에서는 에코프로를 많이 팔았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총 2위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이어서 콘텐츠 관련주 두 종목입니다. CJ E&M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쪽으로도 매도 물량을 출회한 가운데 이 두 종목 모두 다 전거래일 주가는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쪽으로도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을 출회했고요. 마지막으로는 DR텍까지도 기관이 팔았습니다. DR텍 같은 경우에는 19억 원대 전환 사채에 관한 전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전거래일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을 내놨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 특징주는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가 올 들어서만 주가가 300%가 넘게 오른 가운데 전거래일도 주가가 20% 이상 강세를 보였는데요. 하루 만에 다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코스닥 시총 2위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이어서 주요 일정도 함께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이틀 미뤄졌던 유럽의 CRMA 법안 초안이 현지 시간 16일 발표됩니다. 또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오늘 결정되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일정, 그리고 중국 바이두가 AI 챗봇을 오늘 출시할 예정이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